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이 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화입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가 부디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 지금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 가능성,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요. 주말 동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에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서로 치고받다가는 결국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죠.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전쟁은 중동전쟁에서 미치는 게 아니라 유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물가의 상승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계속 관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에 바로 반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간에 큰 이제 전쟁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이란 쪽에서의 공격과 함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도 바로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충격이 가장 강했을 때보다는 점점 충격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다시 환율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00원까지 어제 바로 이제 고점을 찍고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1,400원을 찍었다는 건 거의 뭐 금융 위기의 상황까지 갔을 때 보통 1,400원대를 넘어가거든요. 그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역시 연이어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이미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 힘이 굉장히 강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그나마 IT 쪽에서 힘을 주고 그나마 2700포인트 위쪽으로 끌어올렸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주가의 굴곡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가면 이제 또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서 하락을 밀어내고요. 또 올라가면 또 하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주가의 이제 분위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양쪽, 아래쪽과 위쪽을 위쪽에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일정 폭 안에서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좀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경로선의 흐름으로 주가가 따라가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완벽한 어떤 상승장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쯤에서는 좀 잡혀주고 주 후반에는 이 저점을 좀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좀 내세웠습니다. 아직 물가에 대한 건 확신이 좀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시켰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입장을 보게 되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갔다 또는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근원이 아니라 일반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격 변동이 큰 물가 지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고금리 상태를 많이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올해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큰 충격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또는 절망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 실제로 해야 되는 행동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동 말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올해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는 분위기는 맞고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굴곡을 좀 많이 주긴 하겠지만 이런 일시적인 변수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조만간 다시 또 이제 저점을 잡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코스피 26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700포인트를 넘어가고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은 좀 무리하게 접근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도 상담 많이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랩디놈스하고요. 네. 3,200원에 10%요. 3,200원에 10% 사셨어요? 예, 예. 와우, 그래요. 근데 계속 빠지고 있어서 그쵸. 지금 계속 사고 나서도 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예. 살 때도 이미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사셨죠? 예, 예. 그쵸. 근데 그때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그쵸. 이게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2층이 있고 3층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그런 장이에요. 랩지노미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3,200원을 저점으로 이제 봤다라는 건 아무래도 앞전에 3,200원까지 가격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신 거 여기가 저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이 판단은 왜냐면 조금 길게 보신다면 랩지노미스는 또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었냐면 지금 가격이죠. 2,500원대에 저점을 예전에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주가를 보면 여기죠.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셔서 여기 이 저점이 한 번 더 내려가는 걸 그대로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샀으니까 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으로서는 랩지노믹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좀 많이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랩지노믹스 자체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좀 심하게 떨어지긴 해요. 근데 또 오를 때도 역시 그만큼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예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는 꽤 강한 이런 반등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올라가고 예전에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걸 보고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참고를 다 해서. 이 종목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2,500원대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냥 3,200원 반등 여기까지 오면 그때 정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목표 주가 조금 더 높이면 3,700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져가셨다가 그때 가면은 언젠가는 가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이 아니라 언젠가느냐는 건 뭐 이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거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런 거고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면 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매수한 3,200원에 사셨다면 손해는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3,200원 여기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3,700원에 나오든 이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좀 부끄럽습니다. 꼼비 9,800원에 5%인데요. 네. 이게 대선은 끝나도 저출산은 안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추가 매수를 5% 더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꾼비가
일단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책주죠. 예, 정책주로 네네.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 정책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 장려 정책들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문제는 어쨌든 이거는 정책주로 처음에 그때 사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근데 정책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건 계속 재료를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네. 시점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슈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재료가 소멸되고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어떤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꿈비라는 회사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셨겠지만 실적이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유아용 쪽, 이제 유아용품이라든지 이쪽은 이 저출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꿈비는 제 생각에는 5% 비중이면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으로 매수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그쵸. 뭐 장기로는 아니죠. 네, 장기로 아니시면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저점을 한번 잠깐 잡아볼게요. 여기서 어제 보니까 7,630원에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 오늘 반등 줬잖아요. 오늘 만약에 네. 반등이 안 나왔다면 이거 좀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일단 반등을 줬다는 건 이제 하락이 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주면 매수 가격이 9,800원이지만 제 생각엔 8,500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즉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요 사이에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올라올 때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이제 8,500원이 넘어가는 반등이죠. 네, 9,000원 네. 아래에서 거기에서 좀 이제 힘이 약해지면 힘이 좀 그 강한 반등은 아시잖아요. 거래를 동반하고 좀 긴 장대 악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좀 약한 반등은 거래가 좀 없이 나오는 좀 단봉의 반등이에요. 만약에 거래 없이 단봉의 반등으로 8,5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힘이 좀 빠진 그러면- 거니까요. 네, 네. 멘토님 그러면 추가 매수는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선에 올라오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다행인 게 5%를 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처음에 매수한 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다음에 뭐 정책 재료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힘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 네네. 여기서는 적정선에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네,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미 반도체 네, 13만 8,600원. 138,600원. 네, 예, 70%. 70%요. 예, 예. 자, 매수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전에 했어요. 아, 조금 전에 하셨어요? 예. 아이고, 되게 이거, 그럼 사자마자 지금 저한테 지금 연락을 주신 건데. 자, 단타를 보고 들어갔는데, 네, 저는 원래 뭐 장기로 안 하고 단타를 치는데, 네. 이게 조금 깊이 눌러주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쭉 올라오네요. 진짜- 그래, 얼마 전, 딱 바로 직전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예. 이게 분봉인데,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일단 70% 비중이 일단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예. 뭐 어쨌든 단기로 거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중은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어쨌든 비중이 일단 많이 들어갔고 하니까 이 종목은 13만 9천 원 단기로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3만 9천 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13만 네. 9천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종목은 14만 3천 원 자리에서 단기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중에 14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오늘 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면은 오늘 나오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어쨌든 손절가만 13만 9천 원만 딱 잡고 이 가격 네. 어쨌든 이거는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4만 9천 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리고 14만 3천 원 이렇게 단기로만 대응하시고요. 웬만하면 네. 좀 길게 가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도 거래가 아직 이제 있긴 해도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조금 이제 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지금 기술주 이쪽이 지금 매도가 지금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단기로만 잘 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뭐 단타로도 갔는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잘 내시고 나오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리아 FT 네, 7,220원에 20%인데요. 네. 지난번에 한 번 또 샀다가 손절하고 나와서 또 다시 샀거든요. 그래요? 이거- 계속 어떻게 단기로 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건데요? 코리아 FT는? 먼저 샀던 건 며칠 전에 손절을 했고요. 네, 지금. 이거는 산 건. 어젠가 아닌가 한 이틀 됐어요. 이틀 전에 사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지금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 뭐 손절했다고 하셨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죠? 팔고 나서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좀 두 번째 들어간 것도 살짝 성급하게 들어가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앞전에 지금 화면 보면은 앞전에 지금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거래가 들어오죠. 그리고 네네.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거래를 보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래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즉 여기서도 단기로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제 쭉 끌고 가다가 지금은 이제 7,000원대를 넘어가면서 단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는 이거는 손절가는 어쨌든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이거는 6,6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짧게 보세요. 7,500원. 7,500원과 6,600원 손절가와 목표 주가 잡고 가신다면 그래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6,600원 손절가 기억하시고 7,500원 목표 주가 바로 오면 그때 잘 정리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유튜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을 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98,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목표 주가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진짜 오리온은 이제 지난번에 지금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한번 떨어졌잖아요. 레오캠바이오 인수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저점에서 과연 여기가 저점일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하기엔 좀 어려운 자리긴 해요. 그런데 매수한 가격이 98,000원이라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저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다면 저는 10만 원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가 일단 1차적인 이제 1차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만 원을 과연 넘지 못하면 이 종목은 저점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10만 원을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때 조금은 늦게 매수하더라도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98,000원 이제 매수가시니까 목표 주가는 98,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는 일단 빠져나왔다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입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전화 한번 상담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HLB 네, 12만 1,000원에 20%요. 12만 1,0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아니, 이거 그점에 사셨어요. 예, 고점에 가남 신약이 어떠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여봤던데. 일단 지금 이 앞에서 올라갔던 것 자체가 이 예. 가남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암 임상학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죠. 가남이라는 것도 이제 암 치료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 중요한 건 HLB가 그 암 임상 합계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암 임상 합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날 끝났어요. 암 임상 학회는 이미 10일 날 이제 그 끝난 상황이고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종양 학회라는 게 있어요. 예. 임상 종양 학회의 경우에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있거든요. 근데 HLB는 암 임상 학회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예. 주가를 봐도 좀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긴 그렇죠. 올라갔죠. 여기서 예. 12만 원이라는 12만 원대의 가격은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저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제 8만 원 아래로 또 밀리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예전에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8만 원대 왔다가 다시 이 가격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예, 여기에서는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끌려갔다가 그렇습니다. 괜히 또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8만 5천 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셔야 되고요. 예. 8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이제 반등 주면 저는 10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매수 시점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잠깐 더 보면 지금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예, 예. 그죠?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떨어지기 그죠? 시작하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제 또 떨어지면 어때요? 이거는 고점하고 저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때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예, 예. 바로 매수하면 안 돼요. 하락이 잡히고 흐름을 전환시켜주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봐야지. 안 그러면 자칫하면 하락으로 가는 최고점 이제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HLB는 손절가 목표 주가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 됩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YIK 8,100원에 30%요. 8,100원에 30%.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했어요. 8,100원. 아이고,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이거를 제가 3월 달에 샀는데 네. 8,4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때 안 팔았더니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8,100원인데 8,400원에 올라갔을 때 안 팔았다라는 건 솔직히 이제 그 300원 때문에 300원 정도 수익 때문에 장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죠? 네. 예. 일단 300원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 종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300원 더 올라갔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못 팔죠, 당연히. 왜냐면 그 이상을 9,000원까지 봤으니까.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위에서 YIK는 이제 어떤 쪽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죠. 그래서 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AI 반도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YIK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당연히 검사 장비 쪽이니까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YIK 혹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실적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이제 엔비디아와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역시 지금 엔비디아 납품을 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올해부터 이게 그 좋아졌던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제 좋았던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실적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YIK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난해에 안 좋았어요. 거의 2022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반 토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처음에 반등이. 그러면 이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 실적을 확인시켜줘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좀 갇힌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제 횡보라는 것도 위로 올라가면서 나오느냐 아니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힘이 좀 빠지고 있어서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는 7,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어쨌든 기대는 걸어보지만 그 이상의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일단 손절가는 6,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면 5,5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괜찮거든요. 손절가는.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주면 어쨌든 7,5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더 싸게 사세요. 그때 더 싸게 싼 가격에서 7,500원에 일단 팔고 그렇죠. 더 떨어지면 그때 봐서 이제 또 들어가고. 네, 뭐 그때 더 싼 가격에서 저는 매수할 수 있는 7,500원은 넘지는 않겠죠? 그거는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100%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보는 가격은 그렇죠. 7,500원에 정해드린 건 뭐냐면, 이게 네. 8,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제 수익을 내려고 매수하죠. 아, 이것 때문에 그쵸. 다른 종목을 못 사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고 나서 수익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면 본전이 아니어도 좀 미리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이거는 8,000원 정도 가격대 밑에서 아마 이 매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전 7,500원 그러면 잡아드린 거예요. 7,500원까지는 가나요? 자, 7,500원 정도 선에서 저는 정리하고,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조금 힘드시면 7,000원 가격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고지하고 나서요, 저희가 다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 날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뭐 한 주 동안 주말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일정들을 제가 정리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방송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유튜브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마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함께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 강연회인데 참여비는 없어요. 무료로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강연회장은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 아마 이제 안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동서적 이제 건물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주말 동안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어렵게 느껴지시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대응하는 방법들도 역시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과연 다음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날려드리는, 그리고 걱정을 좀 제가 줄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여러분들 마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고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은 1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일찍 오세요. 늦게 오셔서 자리가 좀 서서 듣는 분들도 가끔씩 경우들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1시부터 시작한다면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그럼 편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이제 강연회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요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셨잖아요. 유튜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가격은 56,5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56,500원 가격은 이 당시에도 아마 보면 대부분 이 정도면 싸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고 나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그 4월부터 5월, 뭐 지난해죠. 6월, 7월, 8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온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적이 과연 이 주가의 상승만큼 따라와 줬는가라고 본다면 실적에 있어서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스코 이 관련 주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좀 덩달아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여기서 하락이 아직 끝났다고 보이진 않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35,000원 정도까지는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예요. 줄이셨다가 나중에 35,000원이라든지 이 아래로 좀 빠지면 차라리 그때 줄였던 비중을 다시 채우더라도 지금은 비중을 늘릴 때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4,600원이고 비중 20% 매수하셨는데 자, 4,600원에 20% 자, 보겠습니다. 다날이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솔직히 그 다날이라는 회사는 회사 자체로 본다면 이제 핸드폰 소액 결제 이 사업을 이제 대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날의 주가가 지난 뭐 10월달, 11월달 올라갔던 이유는 이 코인이죠. 가상화폐에 대한 이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이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했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날은 이런 힘으로 봐도 좀 빠져 있어요, 힘이. 만약에 그냥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가서 이 이제 손실을 만회하고 또는 이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가져가서 매수 이제 본전 회복 또는 이제 수익을 좀이라도 내고 나오는 그 전략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아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건 아니고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날은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4,800원 정도까지 한 번에 반등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다날 소액 결제 쪽도 역시 결국은 경제 회복 신호가 오면 이제 나타난 이제 그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그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4,800원 목표 주가 드리고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카페24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9,900원이고 비중은 14% 매수하셨는데요. 자, 봅시다. 29,900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 참 매수 타이밍이 대부분 보니까 오늘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비슷해요. 시기도 그렇지만 뭐 3월 정도의 시기도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 좋고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카페24도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카페24는 이미 주가가 하락으로 좀 떨어질 만한 신호를 먼저 줬습니다. 자, 주가 올라가고 나서 밀렸죠. 다시 올라가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자, 이 고점을 왼쪽과 오른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이 세 개의 고점을 주고 나서 떨어진다. 이거는 하락의 신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저점이 이제 밀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냐면 여기서 반등을 보고서 매수하셨으니까 너무 앞점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라고 해봐야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뭐 매수 시점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미 주가는 하락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반등에서는 29,000원이면 저는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는 줄 것 같으니까 반등 시 2만 원 부근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4,125원, 그 다음에 비중 11%. 자, 14,125원이면 오래된 종목이군요. 자, 아마 지금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런데 지금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죠, 이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의 변화를 분명히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올 때도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다고 했어도, 저는 업황이 여전히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LCD에서 OLED 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매도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역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장기로 가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로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차라리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9,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아마 이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9,890원인데 9,000원 아래로 하고 얘기했다는 건 그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9,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좀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실 회복하면 그때 잘 빠져나오는 걸로 저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오리드 에너지 네. 2,900원에 20%입니다. 2,900원에 20% 왜 사셨어요? 예, 언제 사셨어요? 좀 됐습니다. 3월달인가 이럴 때. 아, 그래요. 3월 달에. 많이 또 올라갈 때 사셨어요. 예, 예. 아이고.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회사거든요. 아시죠? 재무 상태 보셨죠? 확인해 보셨죠? 예, 예.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지에논 에너지에서 지금 지오린 에너지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회사의 주가를 보면 과거에 올라갈 때 시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올라갔던 게 리튬 폐수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이제 소식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즉 뭐냐면 이 종목은 주가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세력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다분한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올라갈 때 시세도 엄청나게 실적이 없는 가운데서 주가가 막 급등이 나오고 또 떨어질 때도 역시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잘만 사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타이밍 좀 잘못 잡으면 또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오린 에너지는 지금 단기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단기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앞전에 상승이 좀 나오고 이제 그 리튬 폐수 시장 진출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이때 반등이 나왔던 건데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 많이 말라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라 제 생각에는 아마 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2,000원 부근에서 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는 3,000원 부근에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길게 가져가는 건 전 좋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지오릴 에너지가 지금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손실을 기록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매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부채 비율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이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익이 안 나오는 가운데서 만약에 또 역시 빚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다음에 또 만약에 이번에 잘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매수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 타이밍 한번 안 맞으면 나중에 갑자기 거래가 뭐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재료가 악재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회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민영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LG화학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얼마예요? 매수 가격 비중이? 43만 7천 원이에요. 43만 7천 원이세요? 예, 예. 비중은요? 50%예요. 아, 50%? 네. 그래도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전에 산 건 아닌가 봐요. 예, 예. 이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니까 좀 속이 타실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50%를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계속 사신 거예요? 네, 40만 조금씩 늘려간 건데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거 살 때, 네. 살 때 지금 그때 바로바로 사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LG화학은 이제 이름이 화학이잖아요. 화학업종이잖아요. 네. 그죠? 네. 화학업종 이 섹터가, 이 산업이 지금은 회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네. 그죠.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화학업종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왜냐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기름에서 이 원료를 채취를 해요. 근데 예. 기름 자체가 뭐예요? 이건 원재료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건 좀 안 좋은 거고. 반면에 만약에 이 판매가 이제 많은 시기라면 판매가 증가하면 이익은 어느 정도 좀 나오니까 괜찮은 건데 이 판매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상황이 좀 위축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중국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중국도 역시 좀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LG화학은 이제 회복하는데 시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비중이 50% 매수하셨으니까 이거를 과연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LG화학은 50만 원까지 회복은 가능해요. 나중에 50만 원 올라오면 뭐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추가 매수를 일찍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중장기로 가져가신 다음에 손해는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50만 원 위에서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보지 않고. 50만 원 위에서 팔고 혹시 추가 매수 안 돼요. 정도는 네. 지금 이거 뭐 대주주가 되시려고 지금 사신 건 아니잖아요. 경영에 참여하시려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35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네, 50%면 충분히 많이 사신 겁니다. 네, 더 이상 안 사셔도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C입니다. SKC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10만 7천 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네요. 네.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빠졌군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추가 매수, 지금 근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했는데 10만 5천 원 아래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손해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뭐냐면,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만약에 매수가보다 지금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네. 굳이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저는 이거 지난번에 그 15% 이제 사가지고 이제 14만 원까지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료가 반영되고 나서 지금 최근에 거래를 보면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료가 너무 빨리 소멸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더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면 지금 수익이니까. 지금 일단 손실로 바뀌어서 매도하는, 이제 거기서 그때 막 부랴부랴 거기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차라리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만일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하자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수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 저는,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오늘 빠지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반등 주면 그냥 절반 이상 줄인 거 수익에서 정리한 거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13만 원 목표 주가 보시고 가면 되고요. 앞에서 주가 올라갔는데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안 판 거잖아요.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전략에 대해서 실패를 한 번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건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그때가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삼성 SDI 네, 46만 원에 비중 30%요. 46만 원에 비중 30% 사셨어요. 네네네. 46만 원이요.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산지는 아마 한 달 갔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월 달에 네, 매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 반등이 나왔었는데, 예. 삼성 SDI는 제 생각에는 이건 장기로 가져가지 않으면 좀 수익이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이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그래도 앞으로 떨어진 폭이 있으니까 55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앞으로 좀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샀다면 이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2차전지 그 배터리 사업 쪽이 아직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어제도 테슬라 아시죠?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전 세계 이제 이 직원들이죠. 직원들의 10%를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S는 지난번에 전고체 배터리 나왔을 때 잠깐 이슈로 올라왔던 거고요. 저는 다음에 반등 주면 그냥 조금 수익에서 한 47만 원 정도 이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언제쯤 갈까요? 네, 언제쯤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올라온다면 그때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TV에 보면서 전문가분들이 매수해도 가을쯤 가면은 한 5, 60만 원 간다 이래서 그냥 또 여윳돈 가지고 매수했는데 참 사서부터 조금 그렇죠. 오르는 듯 하더니 원래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건 이거 진짜 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간다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주식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 위쪽으로 47만 원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심야 주식,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